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지루한 상황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시장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5월도, 6월도, 7월도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과연 이대로 끝일지 아니면 더 큰 상승이 남았을지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제 말씀드렸던 스토캐스틱 RSI는 고점에서 데드크로스를 형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횡보 중인 42,000달러는 2020년 말부터 비트코인의 큰 추세 방향성을 보여주던 앵커라인과 정확히 겹쳐 있는데요. 그렇기에 지금의 자리는 상당히 중요하고 3만 달러에 근접하는 큰 조정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지금 위치를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기적 관점에서의 의미를 가지는 파란색 앵커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초와 9월 말에 조정을 지지해주던 이 앵커라인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조정은 8월 초와 9월 말의 조정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피보나치 되돌림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20일의 저점과 8월 6일의 고점을 연결한 피보나치를 보면 9월의 조정이 중요한 0.5 라인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7월 20일의 저점과 11월 10일의 고점을 연결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중요한 0.5 라인을 깨고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현재 비트코인은 9월의 조정보다 하락세가 더 강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40%대를 유지하면서 알트코인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약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0%에 접근하는 것은 일견 알트코인에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상황은 크립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금 상황에서 이상적인 것은 비트코인이 숏 스퀴즈를 일으키면서 상승하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일부 회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우려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의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것인데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의 성장 동력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알트코인들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에이다와 팬텀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이다의 첫 덱스인 썬데이 사업이 출시가 20일로 발표되면서 에이다는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첫 디파이 프로토콜이 돌아가게 되면 디파이로 자금이 들어감에 따라 TVL이 잡히게 되고 TVL의 상승은 다시 가격의 상승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에 에이다는 알론조 하드포크 때의 전고점을 회복하는 큰 상승을 위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비밀 코인으로 다뤄드렸던 연파이낸스의 창시자인 안드레 크로네를 기억하시나요? 영향력 있는 디파이 개발자인 그는 지난 3년 7개월간 팬텀의 기술 고문으로도 일하고 있는데요. 안드레 크로네는 최근 디파이의 다른 유명 인사인 다니엘 세스타 갈리와 함께 팬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니엘 세스타 갈리는 원더랜드와 아브라카타브라 같은 디파이 프로젝트의 리더로도 유명하죠. 안드레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토큰을 팬텀 생태계의 프로젝트들 중에서 TVL 기준으로 상위 20개 프로젝트에 배포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 예상되시나요? 팬텀의 TVL은 지난 한 주간 42%가 올랐습니다. 생태계 내 프로토콜들의 TVL이 단기간에 무서운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TVL 상승과 함께 팬텀의 가격 또한 10월 말에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아직도 돈봉담 구독자인데 TVL을 이해 못하고 계신가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는데 혹시 잊어버리셨거나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꼭 보고 오세요. 에어드랍은 다가오는 금요일에 배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에어드랍 호재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가격의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현 시점에서의 매수는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펀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수익성 지표죠. 그런데 크립토 시장의 퍼로 불리는 지표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바로 NVT 지표인데요. 윌리우가 만든 NVT 지표는 시가총액을 거래량으로 나눠서 계산이 됩니다. 이해하기가 쉽게 설명하자면 시가총액 대비 당일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NVT 지표의 값이 높을수록 높은 시총 대비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아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값이 낮으면 시총 대비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 지표를 사용하여 불장일 때는 탈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패닉셀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저점의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에서 활동하는 분석가 크립토 얼라이언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NVT 지표의 값이 작년 7월 조정전과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추얼의 의견입니다. 크립토 퀀트 분석가로 이미 여러 번 다뤄들었죠. 미실현 순손익 지표입니다. 노란색 박스를 잘 보세요. 0.2의 초록색인 경우 미실현 수익이 많음을 보여주고요. 아래 빨간색인 경우 미실현 손실이 많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면 미실현 수익보다 손실이 많을 때 강한 반등을 주곤 했는데요. 초록색 화살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만 더 질질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임단의 분석입니다. 바닥이 가까워졌다 라는 제목이 붙은 분석 내용인데요. 지난 2개월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떨어져 많은 사람들과 트레이더가 베어마켓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고래들과 장기 보유자들은 아직 불장이라고 생각하며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빨간색 원들로 표시되고 있는 20년 3월과 21년 5월 당시의 조정장의 예를 보여주는데요. 당시는 거래소로 많은 비트코인이 유입되었습니다. 20년 3월에는 상위 탑10 고래들이 많은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며 팔았고 2021년 5월에는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초록색 네모 상자로 표시된 현재를 보시면요.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소로 유입되는 고래 또는 장기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이 없다는 말은 그들 또한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고래들과 일반 투자자들의 차이점은 기다림이 없다는 거죠. 큰 호재 뉴스를 계기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으니 차분하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했지? 뜨거운 불장이 남았다고 했죠? 방금 뭐라고 했냐고? 아직 뜨거운 불장이 한 번 더 남았다고요. 근데 시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면서 시원하게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트 세력 형님들 대답 좀 해보세요. 이 값 반탕 저항을 못 들어요? 아직도 소재가 부족한 건가요? 이거 방탄유리야 이게!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스톡헤드 기사입니다. 미국의 ATM기 1등 제조업체인 NCR 코퍼레이션이 전세계 140국 75만 개 ATM에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기능을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회사가 아니에요. NCR은 미국 ATM 시장을 68%나 점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존에 ATM으로 인출이 가능해졌다는 뉴스를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ATM기로 사고 파는 시대가 왔습니다. 신규로 유입되는 투자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다음은 크립토 포테이토 기사입니다. 결제업체 비자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싱가폴 등 9개 나라에서 소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업주와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소규모 사업주 2250명 중 25%가 올해 결제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요. 1500명의 소비자 중 13%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향후 12개월 내에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컨텐츠 영상이나 아침 브리핑에서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이 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소식들을 여러 번 전달해드렸죠. 또 나이키, 아디다스, 월마트 등 소비재 회사들도 시장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대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생활에 밀접한 슈퍼마켓, 문방구, 편의점 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시장 진입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올해 내에 25%가 결제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허용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단한 호재겠죠? 제 아무리 강력한 방탄 저항이라도 이런 호재들이 끊임없이 두드리면 뚫린다고 누가 그랬었죠? 아직 한 발 남았다. 한없이 비상하는 비트코인을 곧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 라이브 브리핑에서 만나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은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